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면 정부는 한 해 동안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자치단체장 인지를 헤아려서 목민대상의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올해의 목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된 정상혁 충북 보훈군수를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보훈 요즘에 대추축제 대박 났다면서요? 네. 뭐 대단했습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축제를 못하고 예. 온라인 축제로 해서 작년에 46억을 팔았어요, 대추를. 예. 근데 금년에 이제 10월 15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축제를 했는데 17일 마치고 나니까 대추하고 농산물 파는 게 한 77억 원 팔았어요. 예. 70억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112만 명. 참. 아, 대단하더라고요.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대추 농가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이나 보험국민들이 이건 대박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시장 군수 중에서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소문나 있죠. 정 군수님이. 아니에요. 먹고 노는 사람은. 요즘에도 여전히 바쁘신가요? 예, 저는 일복을 타고난 사람 같아요. 네. 이 일을 함으로써 그 즐거움, 기쁨을, 또 그런 보람, 그리고 이게 일이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를 48시간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 자신도 하루, 일주일, 한 달이 1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쏜달같이 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선 군수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군수를 하시면서 이제 7, 8개월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을 몇 가지 추려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 대략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의 기업체 사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훈 출신들이 서울의 재경군민회 회원이 한 1000명 됩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그 임원들이 저를 부르더니 정 사장님이 보훈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나왔는데 보훈군수로 가서 일을 해야 보훈군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안 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돈을 대준 돈은 필요 없고 그럼 내가 가겠다. 6개월 만에 승낙하고 내려왔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군수를 하고 싶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재경 보훈 군민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제가 왔으니까 그분들이 또 국민들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재경 군민 회원들도 과연 정상혁 사장이 가서 거기에 군수를 하는데 참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시는 대로 보훈 속리산은 이렇게 동서로 산이 있는 게 아니라 태백산 줄기를 타서 이렇게 남북으로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저기압골이 들어오면은 산이 높으니까 거기에 부딪히면 폭우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 주기로 이 폭우가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제가 내려오면서 적어도 수해 상수군으로 알려져 있는 보훈군을 이 수해를 안전한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한 11년 동안 예산 한 2,200억을 들여서 24개의
중대형 하천을 제방도 다시 쌓고 또 하천 정비도 하고 물길도 바로잡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7월 29일, 30일서 8월 10일까지 한 760mm의 예, 비가 왔어요. 많이 내렸죠. 예, 그래서 이후 뭐 시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는데 보험군은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야, 보험군은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이제 수해에 관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보온 중심을 흐르는 보청천을 지금 197억을 들여서 동다리를 80cm 높이고 그리고 군청이 있는 이평리가 저지대예요. 그래서 월송까지 1.3km를 네. 대형 관로를 묻어서 네. 배수 관로를 다 묻어서 이제 이것이 동다리 놓고 그 관로가 다 완공이 되면은 보는 수해에 관한 한은 안전하지 않을까. 수해 상습지에서 이제 벗어난 예, 건가요? 예. 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훈군 하면 2010년까지는 스포츠의 불모지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운동하는 사람은 쟤는 공부 못해서 운동했어.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군수가 되면서 2007년에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 서울 등지 각지에서 2시간이면 보내 오는 거예요. 예. 접근성이 예. 좋아졌어요. 그리고 속리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발달했고 또 숙소가 그런 데로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속리산은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몸이 피곤해도 하룻밤만 자면 그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스포츠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번 해보자. 그래 남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평창 전국의 유명한 지역 스포츠를 장려하는 지역을 갔더니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이건 시장 군수들이 주도적으로 스포츠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스포츠 팀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해마다 밥값 올리고 여관비 올리고 그걸 발견하고 야 그럼 보험군은 군수가 나서서 공무원들이 체육회 인사들하고 힘을 합쳐서 스포츠 유치를 하면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체육인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700여 개의 숙박업소, 식당까지 그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가서 그때는 속리산이나 보은읍이나 식당 다 세놓고 여관 팔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으니까 사람은 데려오겠다. 손님은 데려오는데 나랑 약속을 지켜야 된다. 첫째, 군의 승낙 없이 바깥 올리면 안 된다. 여관비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각 정해진 가격을 누구나 평등에 똑같이 받아라. 그러면서 제일 주의할 것은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건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 2010년부터 한 10여 년 넘게 스포츠를 장려해서 2019년 같은 데는 35만 명이 왔잖아요. 전지훈련 전국대회에서 그랬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식중독을 선수가 뭐 임원이나 가족이 와서 식중독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보훈에 예식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도 갖춰 놓았고 스포츠 시설은 연차적으로 했죠. 예. 그때만 해도 미비했는데 이거는 우선 형편은 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온이 좋다는 걸 인식을 시키자. 시설 다 해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형편에 맞는 대로 거기에 맞게 종목을 선별해서 근데 유치할 때 반드시 몇 명이 며칠간 체류할 것이냐. 그래서 밥값, 여관비 그걸 용역을 해보니까
선수 한 사람이 보훈에 가서 하루 체류하고 가는데 경비를 10만 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35만 명이 2019년에 왔으니까 연간 한 350억의 돈을 수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역 경제에 또 큰 도움이 됐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70톤을 소비하고 야채 같은 거 상인들도 그걸 팔으니까 식당에서 사가니까 좋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년도 안 돼서 예,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완전히 했네요. 2014년에 문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대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보훈이 좋다는 게 인식되고 다른 데는 시장 군수들이 나서서 하지 않는데 공무원과 군수가 나서서 체육회 임원들까지 총 나서서 이걸 유치하니까 뭐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또 하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몇 가지만 더 해주시죠. 그리고 속리산에 오는 사람들이 법주사 그 전에 가봤어. 정인품동 가봤어. 그 애에 볼 게 없다 이거야. 근데 가면서 계속 관광객 수는 줄어붙는 거야. 예. 야, 이걸 타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티고개 중심으로 해서 431정보가 규제가 없는 거야. 국립공원 규제, 법수사 사찰림, 문화재 보호구역, 백두대간 4가지 법이 규제를 받는데 말티고개 거기 431헥타는 규제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국유림이 95정보, 도유림이 83정보, 사유림이 251정보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2011년 6월부터 3년 6개월 동안을 산림청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보훈 좀 살려달라.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밖에 없다. 95정보 법에 교환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다른 땅을 주겠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근데 산림청인 걸 숨겨놨던 요지예요. 거기서 보면 양지 바르고 천왕봉 문장대 송장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이걸 그래서 정말 열해 동안 그렇게 했더니 산림청에서 어느 날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됐다는 소식을 두고 도에 와서 말티고 위에가 83정보가 도유림이에요. 그래 과장국장한테 이거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교환하자. 아이 그건 그걸 해주겠어요? 야 국유림도 지금 해준다는데 도유림을 안 해줘? 보훈군이 발전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앞장서서 교환해줄게 이렇게 나서야지. 군수가 뛰어다니면서 국유림이 된다는데 도유림을 만약에 안 해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유림과 국유림을 2014년 2월 27일자로 등기 전에 178정보를. 그리고 253정보 사유림이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가 지주예요. 40년 동안 호두나무 심고 잣나무를 심었어요. 그래 군수 되면서부터 수시로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 땅 보훈군이 필요하니까 보훈군에 좀 팔으세요. 근데 알고 있어요. 보훈군이 살 때는 감정평가 금액 이상을 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대전 청주 있는 부동산업자가 그 253정보 사유지를 160억 주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안 팔아. 이래던 그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등기를 올로 해놨나 보니까 38살 먹은 손자 명의로 낸 거예요. 아들이 한 뭐 70대 때는 아들은 안 남기고 손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손자를 가서 직원이 만나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군에도 꼭 필요하니까 군수가 할아버지하고 당신하고 비석을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당신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이건 본 사람들이 욕한다. 고맙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 친구가 결심을 해서 160억 호가된 거를 감정평가금액 41억 8천만 원에 봉훈이 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은 그걸 봉훈에 해주고서 그다음에 법을 바꿨어요. 안 해줘요. 교환 안 해줘요. 그 이후로는? 네, 그 이후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431헥타 130만 평을 개발 가능한 땅을 2015년 5월 달에 봉훈이 확보함으로써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시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다면 하나, 뭐 다 아시는 보온 대추를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가을에 뭐 황태자, 과일에 황태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하는데, 정말 이거는 그동안에 제가 군수 되기 전에 면단이 마을에서 3일간 개최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수 되면서 보읍, 보청천, 하천으로 옮겨서 기간을 열흘간 하겠다. 대추 농가는 늘어나고 대추나무는 자꾸 성장해서 수확량은 늘어가는데 마을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국민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 열리니까 나흘 닷새 막 몰려오니까 2011년에 46만 명이 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92만 8천 명이 와서 98억을 농산물을 사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공 요인은 전국의 지자체가 한 1,800개의 축제를 하는데 어디도 다 농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온은 농산물 팔러 나온 사람이 명찰을 달고 자기 명함을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제안을 하니까 아이 군수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야 해보도 안 하고 그러냐? 해보자. 그래 면에서 사진 찍어도 명찰 다 해주고 명함 박아도 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사간 사람이 이제 신뢰가 구축되는 거죠. 그렇죠. 판매자나 구입자나. 근데 그 사람들이 택배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제 그게 속이지 않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상품이 좋고. 그래서 이제 대추 축제가 성공을 거둔다는 거는 이제 한우와 사과와 더불어서 보온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장목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그 사업 성과가 이루어진 원동력은 뭘까요? 첫째 아이디어입니까? 네. 추진력입니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첫째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10년 전에 제가 군수 됐을 때는 뭐 학력도 학력이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팀장, 과장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훈군청 공무원의 90%가 4년대 대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맨파워가 이 수준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한 500명이 넘는데 655명 가운데서 뭐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들었어요. 근데 이 노조가 보훈군의 이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체 사장을 하면서 반은 노조이고 반은 노조가 아니었는데 노조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를 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조는 되는 건 된다고 즉각 그 자리에 해주고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물우물하고 이랄까 저랄까 하면은 그래서 보험군의 노조들은 참 군 발전에 긍정적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 평생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그동안 가장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매년 4월하고 11월에 4.19 수요일 그 묘지회를 가거든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1960년 제가 대학에 1학년 들어갔을 때 4.19가 났습니다. 났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1, 2, 4학년까지 단 한 사람도 4.19에 가담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단 한 사람, 그 대학에서 1학년짜리 과대표였던 저 한 사람이 청주대학의 3학년 시장하고 국회의원 했던 분이 청주대학 대표로 했는데 15명하고 저까지 16명이 충북의 대학생 4.19를 시작서 끝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4.19에 우리가 일어나고 많은 학생들이 186명이 그때 경찰관 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수유리 국립묘지 들어가면 정면에 묘가 있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가서 1년 2번 가도 얼굴을 어루만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의 사주를 받았거나 어떤 정당의 이렇게 유혹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4.19 학생은 순수한 그렇죠. 애국심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역사에 묻혀진 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상에 남고 또 하나는 충북대학 다닐 때에 그 한벌 초등학교 그 저수지 옆을 지나가는데 조그만 애들 여기 사람 빠졌다고 그래서 그 연못에 2학년짜리가 빠져서 그리고 어디 하니까 여기 꾸르륵 들어갔다 이거. 그래 이제 들어가서 건졌는데 한 2시간 동안을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랬더니 못 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교 여선생님하고 의사가 오더니 주사 한 대 놓더니 심장마비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머리가 희끗해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가족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소용없대. 그럼 어떡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 다 갖고 모여들은 다 나랑 맞돌이 지키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그래서 지금 내수동곡에 그쪽에 공동묘지 한벌학교에서 네 아까 빌려가지고 적십자에 전화해서 광목점 가져오라 해서 체육관 앞에서 걔를 우도 좀 벗고 까만 검정 팬티에 하얀 줄 쳐진 그걸 입었었는데 야 그래가지고 걔를 네 아까 태워가지고 광목으로 싸가지고 거기를 가다가 농가에서 사북행인을 얻어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비내 양지 바른 데다 제가 묻어주고 그리고 왔는데 그 엄마는 그 도축장 있는데 글로 거기가 집이라고 글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한 일주일 동안 걔 얼굴이 나타나서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3학년 때 적십자 우리가 워크숍 하기 캠프를 했는데 그때 충주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 그거를 또 다 밤에 인공호흡하고 그 이튿날 그 싣고 충주까지 가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난 얘 그 엄마 아버지가 얘 하나 믿고 사는데 얘 죽었으니 학생이 형아들이 대달라 30년 동안 제가 그 참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그때 걔들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살리지 못한 게 제가 참 아쉬워요. 지금도.
후회스러운 예, 시겠네요. 좀 예. 어떻게, 근데 그건 뭐 물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번에 보면 살릴 수 있나 없나를 대부분 판단이 가요. 그렇죠. 뭐 시간이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서 좌우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좌우명. 아, 좌우명. 예. 좌우명이랄까 뭐 이렇게 제가 신조로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증조부가 이렇게 가운을 정해놨어요. 예, 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음. 그리고 돈놀이해서 이자 받지 말아라. 돈놀이 하지 마라. 그리고 투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절을 지켜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언행일치해라. 그리고 늘 세상을 크게 보고 생각을 넓게 멀리 보고 살아라. 그래서 제가 저 집에 그걸 써놨어요. 지금 돌에 새겨놨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증조부가 해인군의 도덕군자로 꼽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저 아들까지 지금 이제 그걸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지켜질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저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래도 제가 선조의 적덕 선행을 계승하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퇴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퇴진을 하시면 이제 그동안 뭐 12년 동안 12년간을 참 공직에 헌신을 하시느라고 어떤 개인적인 뭐 욕심을 내신 게 없었겠지만 어떠신가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면은 어떤 일을 지금 설계하고 계신지. 저는 참 평생을 이렇게 바쁘게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황희정 승이 이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한 34년을 했는데 87에 퇴임을 해서 90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니 26에 공직에 들어와서 제가 금년에 82살인데 내년에 83살이 되는데 83살까지 공직에 맡았던 사람이 있는가? 별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행운하다. 이렇게 탈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친구들도 지금 뭐 몸이 상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건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성을 다해서 정말로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친 그 발자취가 이제 돌아보면은 그래도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은퇴의 날을 맞이했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과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제가 시골에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꾸던 그 밭에 뭐 상추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이렇게 요새 같으면 감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해인이시던가요? 예? 해인? 해인이에요. 해인은 아주 산골이에요. 초등학교가 그때 보통 면단위 학교는 학생이 넘쳐서 65명, 70명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분교에서 독립된 학교인데 초등학교를 17명이 나왔어요. 졸업생이. 근데 지금 이제 7명이 살아있고 10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도해주고 아껴주고 이끌어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생은 내가 그분들의 뜻에 순응해서 뭔가 사회에 보답하고 또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뒷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때인데 군민들이라거나 또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한 말씀 전하실 게 없으실까요? 보훈 군민들 또 특히 출향 인사들 이분들이 제가 군수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의무의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또 참 성원 이렇게 해준 덕분에 제가 이제 임기를 이제 마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에 군수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그래서 군정에 좀 동참도 해 주시고 또 그 군수가 일할 수 있도록 성원 격려를 해줘서 우리 보훈군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요즘 하시고 계신 일은 뭐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요새는 이제 군부대를 우리 보훈의 우당고택이라고 1910년부터 20년 사이에 99간짜리 한옥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건축 양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당고택 옆에 1972년에 군부대가 주둔을 했어요. 예비군 대대가.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국방부에 다니면서 문화재 옆에 있으니까 그 병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설이 문화재 때문에 신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전해 주고 다 돈까지 다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 이전해 주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우리 보훈군의 유림들하고 상의를 하는 중인데 성균관에 그 교육하는 분야의 분원을 영남, 충청, 호남까지 아울러서 전국에 이런 유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효행이나 뭐 이런 모든 예절까지 그래서 이거를 그 교육원을 보훈 분원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11월 10일에 성균관장에서 일행 6명이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그게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해서 후년에 금년에 협약을 하고 내년에 용역을 해서 후년 예산에 반영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지금 보는데 그거는 아직은 좀 뭐 단언하기가 조금 일러요. 그러다 하여튼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성균관장을 만나서 얘기한 거는 우리 사회가 혼탁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선진국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성을 길러야 된다. 인성을. 이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유학의 근거를 둔 인성교육이 돼야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때니 그 성균관장이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바른 사회, 바른 나라,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유학의 그 교육, 그 사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렇게 잘 될 걸로 지금 이제 제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계속 모든 게 노력을 결정이 합니다. 되겠군요. 예. 그 요번에 그 받으시게 된 목민대상은 언제가 시상식인가요? 사실 제가 별로 뭐 다른 지자체장보다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과분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목민대상이라고 단체단 장들로서는 정말
이게 선망의 상인데. 뭐 제일 큰 상이죠. 예, 저한테 이게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군수 1명, 시장 중에 1명, 구청장 중에 1명 그렇게 뽑죠. 3명을. 예, 3명을. 그래서 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상금은 1,000만 원을 주고 예. 그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있는 자치단체에 7,500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크네요.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미주동포 한인회에서 거기서 상 받은 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는데 그때도 상금을 1,000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되돌려주긴 했지만은 여하튼 이거는 제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보훈군 공무원들, 보훈사회기관단체장들, 보훈군민들이 받아야 할 상이다. 제가 대신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하튼 보훈군의 어떤 영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큰 영예죠. 뭐 이건 보훈군이 받지만 충청북도의 영예이기도 하고 아주 참 우리가 이 상 결정됐다는 얘기들 듣고 상 박수를 쳤는데 좋은 상 아주 이 마무리 한 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좋은 상 타시게 돼서 아주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대추 축제 대박 나신 것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그동안 역동적인 보훈 군정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을 우리가 늘 보았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군수 마무리 잘 하시고 나서 또 더 큰 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